체육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듣고 싶다. 지난 14일 서울 모 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 익명으로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된 체육대학의 OT 비용은 1인당 총 38만 원이었습니다. 참가비 12만 원에 단체복비가 15만 원, 거기다 학생회비 11만 원으로 구성된 금액이라는데요. 논란이 되자 학생회 측이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렁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입학철만 되면 불거지는 이 신입생 OT 문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먼저 문제가 불거진 그 대학교 체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로 연결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학생이시네요. 네네, 지금 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예. 이번에 고지된 그 신입생 OT 비용, 오리엔테이션 비용을 보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이게 1학년 때부터 계속 봐왔던 비용인데 매년 이렇게 높은 비용이 책정된 게 좀 이상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OT 비용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얘기군요. 네, 거의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단체복비가 가장 좀 이상했는데요. 15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좀 비싼 게 아니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체복비라는 게 동복으로 위아래, 하복으로 위아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복으로 위아래 한 벌만 제공이 됩니다. 혹시 이게 저 유명 브랜드거나 그래서 비싼 건 아닌가요? 유명 브랜드로 나와 있긴 한데요. 예. 저희 학생들끼리 따로 같은 튜닝을 따로 알아봤을 때도 이 정도 가격까지는 안 하는 옷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단체로 매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할인이라는 금액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높은 금액이 책정된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그래서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에서 예전에 없던 반팔 티셔츠를 하나 추가를 했다면서요. 네네.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신입생일 때는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일이 터지면서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구매하면 어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던가요? 아까 그 동복 추리닝? 비싸도 10만 원 내로 다 구입이 가능한 물품들이었습니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구매해도? 네네. 단체복뿐이 아니라 지금 숙식비도 이상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올라왔네요. 네네. 숙식비는 3박에 94,000원. 3박에 94,000원이면은 이게 그래도 이해가 가는 금액 아닌가요? 다른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예. 다른 리조트를 가서 3박 4일 동안 숙식을 다 해결을 하고요. 예. 버스 대절비까지 포함을 한다 하면 예. 체육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숙식을 하고 버스 대절비도 없는데 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거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내 기숙사에서 자는 겁니까? 네네. 학교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도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집혔다면서요. 하루 숙박비랑 침구류 대여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숙식비 안에 그러니까 숙박비와 침구류 사용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네네. 침구류가 일회용인가요? 일회용은 아니고요. 대여료가 숙박비랑 버금가는 금액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체대 학생회 측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OT가 끝난 후에 영수증을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네. 사실 이런 OT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영수증을 공개를 하면 예. 마음만 먹으면 어째 측이랑 다 얘기가 끝난 상태로 영수증을 공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느 업체와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라면 예.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OT가 끝난 다음에 공개를 한다는 것인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비용 부담스러우면 OT를 안 가면 안 되느냐?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OT 안 가는 거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인가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가기 전에 개인 전화로 전화가 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학생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교수님과 선배들을 만나는 첫 자리이므로 꼭 참석해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지 않으면 후에 있는 장학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잠깐만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안 하면 장학금하고도 연결이 된다고요?
네네. 오리엔테이션을 참가하지 않으면 장학금 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줘서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학금이라는 거는 뭐 학과 심사, 학점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등수 매겨서 주는 거 아니에요? 체육대학 자체는 학점 이외에 행사 점수라는 다른 장학금 심사 과정을 거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행사 점수가 뭡니까? 체육대학 MT나 오리엔테이션, 체육대회 같은 전체 행사에 참석을 했을 때 따로 점수를 주는 방식인데요. 이 행사를 참여하지 않으면 점수가 낮아져서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 점수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긴단 말씀이시군요. 네네. 실제로 행사에 참석 안 해서 그런 불이익 받은 학생 보셨어요? 많이 받고요. 학점 이외에 행사 점수가 이제 추가로 합산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예. 정확한 행사 점수의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서 학점을 만점을 받았어도 총합 점수가 낮아져서 결국에 장학금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OT를 비롯한 행사에 참석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 부담스러운 금액이어도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 그런 만큼 더 투명하게 의혹이 전혀 없게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래요. 예, 오늘 좀 어려운 증언인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 대학교 체육대학의 재학생 한 분 제보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 문제 제기에 관해서 최대 학생회 측에 반론이 있다면 반론 인터뷰는 저희가 언제라도 준비하도록 하죠. 이번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을 연결해서 이게 과연 이 대학만의 문제인가 학생회의 행사비 사용 문제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안진걸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학생회가 OT 같은 행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예.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이 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입니까? 만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는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예. 학생운동이 굉장히 세면서 학생회나 학생운동의 도덕성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런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는 역할 학생운동하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대학 학생회가 이권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비운동권 또는 반운동권들이 아무래도 장악하면서 예. 그런 문제들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이렇게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선대학교에서 장학금 수령 비리가 발생했었고요. 어떤 거예요, 그건? 그 장학금 수령 비리 뭐냐면 이제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바깥 등록금 때문에 저희가 투쟁해서 그럼 국가장학금 받게 되면 일반 봉사장학금이라든지 학내장학금하고 중복해서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중복해서 받기 위해서 다른 학생을 학생의 간부로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학생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뭐 학생회비를 횡령했다는 비리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작년에는 수원대학교에서 그 수원대학교가 사학비리가 이제 많아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인데 그 총학생회가 그런 사학비리를 문제 제기한 학생들 도와주는 거니 오히려 학교 편을 들고 등록금 횡령했다는 의혹 같은 게 있으니까 학생들이 총학생회장을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OT, 그러니까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때뿐만 아니라 축제 때도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예, 그럼요. 일단 이번에 그 학생 인터뷰도 38만 원을 냈다잖아요. 이번에요. 1인당. 예. 자, 등록금만 해도 4,500만 원이 기다리고 입학금만 해도 100만 원 안팎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전용료로도 몇십만 원을 내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학생회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일부 학생회에서 오히려 1학년이니까 아직 학교 상황의 파악이 정확히 안 됐잖아요. 선배님들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점을 악용해서 무려 38만 원이나 부과했다.
거기에는 물론 학생회비도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학생회비 들어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체로 이렇게 숙식을 하거나 단체로 티셔츠를 맞추면 예. 오히려 요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은 이제 학생이 문제 제기를 예. 한 건데, 그리고 막 제보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예, 많습니다. 이게 많고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이 학생이나 학생운동의 도덕성 회복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또는 학생운동이 망가진 자리에, 학생운동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예를 들면 외부 감사를 받게 한다든지요. 외부 감사. 특별 감사. 지금 예를 들면 주식회사는 다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그렇죠. 그래서 학생회도 예를 들면 대학 내에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감사를 받으니까 학생회만 감사하는 감사기구를 두면 되잖아요. 학생 자체 활동이니까. 학교가 이제 무리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예. 학생 자체 활동을 탄압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특별 감사기구를 두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NGO나 대학 교육단체들과 연계해서 예. 외부에 뜻 있는 회계사님들에게 독립적인 감사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 그래서 괜찮네요. 그런 제도적 대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도 예. 예를 들면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입학금이라든지 심지어는 졸업을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도 졸업 유예 제도라고 하는데 그때도 등록금을 50만 원, 60만 원씩 징수를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비용을 함부로 걷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에서 그런 못된 버릇을 배웠을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된다면. 예, 학생 학부모들 부담과 관련된 비용은 아주 엄격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학교부터가 모범을 보여주고 학교부터가 안 걷지 말아야 될 건 안 걷어야 됩니다. 자, 지금 학생들도 예. 조심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제보들이 청취자한테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예. 번호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제보. 전직 학생회장입니다. 이런 일들 만연해 있고요. 학생회장으로 간부로 선출이 되고 나면 단체 옷 업체 리조트 측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근데 연락이 오는데 뭐 연락이 와서 싸게 해주겠다 이런 거면 좋은데 금액을 이 정도로 부풀리고 학생들에게 이만큼 걷어서 뭐가 횡령이 오고 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지금 제보가 오는 거죠. 예, 이분 제가 번호는 안 밝히겠습니다. 예. 더 제보사항 구체적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사실은 축제 끝나고 나면 학생회 간부가 차 한 대를 뽑는다. 이런 소문이 만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유, 감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뭔가 이런 문자도 들어오네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오리엔테이션, 이 축제 비용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제보 있으면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안진걸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